주식 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용잔고 보는 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영어문으로 강좌를 드리더라도요, 다른 증권사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방법은 동일하니까 오늘 강좌 끝나고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게 되면 주식 매매에 있어서의 신용에 대한 모든 것의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HTS에서 신용잔고 보는 창을 우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1 화면을 열게 되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 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신용잔고라든지 증권담보대출잔고 등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비투족이 늘어났는가 감소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고, 0141 화면을 열게 되면 각 종목별로 신용융자가 증가를 하고 얼만큼 증가를 했고 얼만큼 상환을 했고, 그래서 신용잔고가 얼마고 신용잔고 금액이 얼마고 공료일이 얼마고 잔고일이 얼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0141 화면에서 종목별 신용 매매 동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 호가창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신용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신용 비율 이렇게 1.13%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0188 화면을 열게 되면 신용 비율을 많이 쓴 종목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어느 종목의 신용이 가장 많은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0188 화면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용잔고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용잔고 그거를 못 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보통의 분들이 신용잔고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용잔고가 있으면 파란색은 감소고 빨간색은 증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강의 드린 시점이 8월 12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일 창에 이 창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금요일 창에 여러분들이 이 창을 열었으면 8월 11일 이 데이터는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업데이트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는데, 여러분들이 금요일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오늘의 AC 종목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이 만약 맞닥뜨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보통의 분들이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은 8월 11일 자료는 일단 생략할게요. 지금 보이지만 일단 안 보이는 걸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8월 10일 날 요 데이터, 이 아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금요일장에 임하게 될 건데, 신용잔고가 112만 9,353주입니다. 그 파란색은 마이너스 2,800, 마이너스 12,830주가 감소했다. 빨간 거는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전 잔고보다 감소를 했다. 8월 10일에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800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간단한 걸 왜 못 본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그걸 지금 본 게 뭐가 틀렸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신용잔고 데이터는요,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 10일 날에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이 8월 10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T-2일 전 8월 10일입니다. 10일보다 하나 둘 신규로 48,581주를 신규 융자를 했고, 요 날에, 자, 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환을 61,412주를 상환을 해가지고 신용잔고가 112만 9,353주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료율이 몇 프로고 잔고율이 몇 프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요 날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신용잔고를 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T 플러스 2일 결제일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T는 뭐의 약자죠? T는 트랜잭션 데이트의 약자입니다. 트랜잭션이 거래, 데이트가 날짜. 그러니까 거래 날짜, 거래일이라는 거죠. 한국말로는요. 거래일 플러스 2일이 결제일이다. 그러니까 T 플러스 2일이 결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결제가 왜 T 플러스 2일이나 걸릴까요? 국내 상장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요, 우리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누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이야만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회원은 증권사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증권사는 우리의 주식 매매를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게 되면 계좌명 앞에 위탁이라는 용어가 보일 겁니다. 위탁계좌 홍길동님, 위탁계좌 구독자님하고 계좌번호가 나오죠. 우리가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넣으면요,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다가 오더를 넣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더를 받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을 해줍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고 청산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청산은 매매 보고, 매매 확인, 차감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 증권결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하고요. 결제가 끝나면 예탁결제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한 주식을 예탁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면 T 플러스 2일 후에 결제되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가창 이렇게 보면요. 자, 호가창 열어볼게요. 호가창 열어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로 신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용 A, 이렇게 신자로 나와 있는 거는 신용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신해가지고 신용 가능 이렇게 보이시죠? 신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로 나와 있지 않고 증백이라든지 아니면 관이 될 수도 있고 환이 될 수가 있고 다른 표시가 있으면 그건 신용 불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종목이 신용 불가되는 경우에는 규정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거나 관리 종목이거나 환기 종목일 때 신용 사용이 불가됩니다. 그거는 규정이고요. 규정이 아니더라도 각 증권사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융자 불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증권사 재량입니다.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 혹시라도 투자자가 신용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대 매매 당하게 되면 증권사는 고객을 잃습니다. 개인들 대부분은 반대 매매 당해버리면 주식을 그냥 그만둬 버리죠. 그래서 증권사는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고객들한테 반대 매매 나가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는 신중하게 신용을 에코프로비엠 같으면 열었다가 막았다가, 얼마 전에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요 종목을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게 검은색으로 아마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리하게 이 종목을 보셨던 분들은 색깔이 왜 검게 변했지 하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신용융자를 막았다가 또 이제 지금 또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각 증권사는요,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신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클릭하게 되면 또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 A군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금률이 45%다. 신용보증금이 45%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예탁금이 최소 45%만 있으면 55%는 신용융자로 증권사에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할 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어치를 매수 주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45만 원만 있으면, 예탁금 45만 원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55만 원을 신용융자 받아서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A에서 D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신용등급은 신용융자 사용기간이라든지 최대 신용사용 금액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증거금률 20%라는 거 보이시죠? 증거금률 20%. 자, 보이십니까? 증거금률 20% 이거는 미수 사용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증거금 20%라고 하는 거는 최소 증거금 20%만 내면 100%까지 매수 주문을 넣어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증거금 20만 원만 우선 내고 매수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T 플러스 2일 후가 결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결제일에 나머지 80만 원을 입금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결제일에 현금 없고 뭐 내가 다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주식을 미수 금액만큼 80만 원을 미수를 썼잖아요. 그 금액만큼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을 받아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수금 80만 원을 T 플러스 2일 날에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입금을 하지 않으면 미수 동결 계좌가 되었어요. 그 계좌는 30일간 미수 사용이 금지가 되고 미수금만큼의 수량이 반대매매에 나갑니다. 우리가 증권사 HTL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우선 증거금, 즉 계약금만 내고 매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T 플러스 2일 후 결제를 완료를 해야지 계약이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충족을 못 시키면 결제 불이행이 되고 반대매매 나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증거금이 100%라고 적혀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증거금 100%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미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증거금 100%입니다. 그죠? 이렇게요. 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증거금 100%가 필요하다는 거는 미수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100% 현금이 있어야지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증거금 60% 종목이라고 하면 100만 원 매수한다고 하면 최소 증거금 60만 원만 있으면 매수 주문을 넣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T 플러스 2일 후에 나머지 40만 원을 입금해서 미수금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은 말이에요. 증거금이 있어야만, 사전 증거금이 있어야만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금이 여기는 이제 100%지만 0%인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사전 증거금이 있어야만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관들은 증거금이 없어도 매수 주문을 넣고 T 플러스 2일 후에 결제하면 됩니다. 이것을 사후증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수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금, 투자 자금, 즉 증거금이 없어도 주문부터 넣고 기관들은 T 플러스 2일 후에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에게 사후증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T 플러스 2일 후에 결제일에 결제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전증거금 제도, 즉 증거금이 있어야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사전증거금 제도로 매수를 해도 평균적으로 미수금의 10%는 반대매매가 지금 또 계속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 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도 오늘 강좌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첫날은 매수 계약만 체결된 것이지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T 플러스 2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월, 화, 수 모두 영업일이라고 하면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한 날에 여러분들 인출 못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인출이 가능한 이유가 매도를 하더라도 월요일 날에 매도 계약만 체결한 것이지 결제는 T 플러스 2일 후 수요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월요일 날 매도를 해도 수요일 날에 인출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 플러스 2일 주식 결제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요. 0141 종목별 신용 매매 동향에 대한 지표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좌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8월 11일 데이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 매매를 했다고 하면 8월 11일 금요일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죠? 볼 수가 없죠.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게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는 새벽 6시에 HTS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요. 이 8월 11일 데이터를 생략을 하고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8월 11일 데이터는 당일날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날이었으면, 그가 8월 10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8월 10일 날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T 플러스 1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보통의 분들은 이날에 신용융자가 증가를 했고, 이날에 신용융자가 발생을 했고, 이날에 상환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날에 신용잔고가 12,000주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건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이해했죠? 요날 8월 10일 데이터라고 하는 게 T-2일 전이 이날입니다. 8월 8일이죠. 8월 8일에 신규로 신용융자를 48,582주를 신규로 융자를 했고, 자, 요날에 상환이 61,412주를 신용융자를 했다가 갚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날에 8월 8일에 신용융자 잔고가 112만 9,353주라고 하는 거고, 자, 요날의 신용융자 금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날에 대비해가지고 12,830주가 감소를 했다. 신규로 융자를 한 거, 상환을 한 걸 빼면 요 차액이 나오죠, 그죠? 혹은 요거 두 개 빼면 전일의 신용잔고에서 요거 빼면 요 12,830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T-2일 전, 자, 8월 8일 전의 거래량입니다. 자,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거래량에서, 그날의 거래량에서 신용을 융자를 한 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나타내는 게 공휴일이고요. 잔고율은 총 주식수에서 이 신용잔고는 계속 이렇게 누적치로 된 겁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 플러스 2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용잔고를 제대로 보겠죠. 대다수 분들이 보는 방식인, 자, 신용잔고가 요날에 12,000주가 감소했는 게 아니고, 자, 요날에 감소를 한 거죠. T-2일 전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습니까? 공휴일과 잔고율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휴일은 거래량에서, 그날의 거래량에서 신용융자가 차지하는 비율, 얼만큼 빚내서 투자를 했나, 그날 기준으로 한 비율을 보여주고, 잔고율은 총 주식수에서 신용잔고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 공휴일이 3.12%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콕 하고 박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융자를 48,582주를 가지고 신규 융자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휴일을 계산을 할 때 이 거래량을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이 신규 융자라고 하는 거는 T-2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T-2일 전, 자, 이날의 거래량에서 이 신규 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공휴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이 거래량이 아니라, 자, T-2일 전인 155만 330주를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자, 신규 융자를 받은 게 48,582주 나누기, 거래량은 155만 330주 곱하기 100는 하면 3.13이 나오는데요. 지금 3.12로 나와 있죠. 3.12로 나와 있는데 3.13이 맞습니다. 이게 공휴일도 그렇고 잔고일도 그렇고요. 0.01의 오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뭐 공휴일은 잘 안 나오고 잔고일은 0.01 보통 잘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도 이 데이터는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컴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다가 보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한국거래소에다 보내고, 한국거래소에서 각 증권사로 보내면 각 증권사 HTS에서 업로드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 가공된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4로 나와 있는데 잔고율이요. 이거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잔고율을 계산하려고 하면 잔고율은 총 주식 수에서 이 신용 잔고 비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잔고율입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율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총 주식 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한번 총 주식 수가 몇 주인가 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총 주식 수가 9,780만 1,344주입니다. 그리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잔고가 112만 9,353주 나누기, 자, 112만 9,353주 나누기 총 주식 수가 9,780만 1344, 9,780만 1344 곱하기 100는 1.15가 나옵니다. 0.01이 지금 현재 더 낮죠, 그죠? 0.01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계산 방식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잔고율과 공료율을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강좌만 보셨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잔고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용잔고 요 데이터를 보면서, 자, 요날에 전날에 요날에 발생한 게 아니라 T-2일 전에 발생한 거다, 감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용잔고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홀짝으로, 그죠? 홀짝으로 뭐 수량 조금씩 뭐 늘었다가 감소했다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이 크게 생기는 지점들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 복습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이날에 이제 훅 감소를 합니다. 7월 28일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7월 28일 날에 이 신용 데이터가 12만 7,627주가 감소를 했는데, 자, 7월 28일이 요때입니다. 그죠? 요 양봉 자리예요. 그러니까 7월 28일 날에 감소를 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T-2일 전, 하나, 둘. 그러니까 요 날에 12 감소를 했다는 거는 날짜가 여기 보시면요. 날짜가 7월 28일 날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7월 28일 날에 신용잔고가 12만 7천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T-2일 전에 요 날이라는 거죠. 실제 발생을 한 게 신용으로 융자를 받은 게 50만 주고 상환을 한 게 63만 주다라는 게 요 날에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착각은 여러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신용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용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시가가 깨고 내려오게 되면 과도하게 이 신용을 이전에 썼던 물량들이 레버리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데이터는 8월 11일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금요일장에는 이 데이터는 볼 수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 8월 10일 이전 데이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8월 10일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T-2일 전에 발생한 신용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일과 전일은 실전 매매를 할 때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뭐 지금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지금 장이 다 끝났고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올라온 데이터인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당일과 전일에 신용이 들어왔나 빠졌나 이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누구도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 파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율이 1%대입니다. 총 주식수에서 신용 잔고 누적치가 1%대면 신용이 이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 증권사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신용을 제한하는 증권사도 있었다는 거죠. 몇몇 증권사들이 판단했을 때, 물론 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움도요, 며칠 전만 해도 여기 보시면 신자가 지금 녹색으로 돼 있죠. 며칠 전에는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봤던 분들은 신자가 이 종목 왜 검게 돼 있지? 검은색으로 돼 있지, 바탕화면이.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관찰력이 좋은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풀려 있는 중이지만 며칠 전에는 신용 한도 초과로 한도를 조금 이제 증권사에서 줄였기 때문에 초과가 빨리 돼버린 거죠. 다른 증권사에서는 한도도 좀 줄여버리고 이렇게 한 증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증권사들도 많았다는 거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잔고율이 뭐 1%대니까 고객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 신용 잔고를 건드리지 않는 증권사들도 있고 요거를 뭐 막은 증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 잔고, 신용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이 잔고율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증권사들마다도 다 제각기라는 거죠. 어느 증권사는 풀어주고 어떤 증권사는 막고 다 다르다라는 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사태 때 하한가 나왔던 종목의 신용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상황, 위험하지 않는 상황을 좀 판단할 때 조금 도움은 되겠죠. SG 사태 때 하한가 나왔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4월 24일 날에 하한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4월 24일 날에 데이터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이미 하한가가 나왔으니까 하한가 나오기 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간다고 하면 일반적인 주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4월 21일 날, 자, 신용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 4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날이 양봉인 날이 4월 21일이에요. 4월 21일이고, 자, 4월 24일은 이미 하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하한가 들어가고 나누는 분석할 의미가 없고요. 하한가 들어가기 전날인 4월 21일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지고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할까 말까 망설였다고 하면 4월 21일 같으면 4월 21일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안 떠요. 그날은. 안 뜹니다. 다음날 돼야지 아침 6시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로 4월 21일로 돌아갔다고 하면 이 종목을 봤다고 하면 4월 20일부터의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월 21일 데이터는 없고요. 그러면 4월 20일 날에 이렇게 신규로 융자를 받고 신규로 또 상환을 하고 신용 잔고가 있고 신용 금액이 잔고 금액이 있고 뭐 증감을 했고 공료율이 있고 잔고율이 있고 이런 내용은 자 신규로 융자를 받은 건 뭐라고요? T-1 실제 거래는 4월 18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료율을 계산을 할 때는 T-2일 전인 29,296주 요걸 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공료율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자, 좀 복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념은 잡혔을 거고요. 그래서 자, 요 날인데요. 자, 요 날에 4월 21일이라고 하면 4월 20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날의 데이터를 전날의 데이터를 보고 실제 발생한 거는 요 날이라는 거죠. T-2일 전에. 자, 요 날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공료율이 36.83이라고 하는 거는 4월 18일 거래량 29,268주에서 4월 18일 요 거래량에서 4월 20일 신규로 11,783주에 대한 비율이 36.83이라는 거고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당일에 그날의 당일에
6% 이상이 신용 물량이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잔고율이 6.69%라는 거는 총 주식 수에서 신용 잔고 누적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6.69%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다음 날에 바로 이 데이터를 보고 뜨고 다음 날에 바로 하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이후 반대 매매가 쭉 발생을 했는데 점 하한가로 가면서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뭐 그러다가 자 여기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보는 게 익숙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88만 주 상한이 5월 3일 날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5월 3일은 요 날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보이게. 자, 여기 보면 이제 5월 3일로 나와 있죠. 자, 5월 3일에 88만 주가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5월 3일이 요 날입니다. 근데 T-2일 전인 이 양봉이 뜰 때 신용 상환이 88만 주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날짜가 5월 3일로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이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드려가지고 이날에 88만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을 겁니다. T-2일 전에 88만 주가 감소를 했다. 신용잔고가 감소를 했다. 쉽죠?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쏙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용 공여율은 10% 넘으면 하루 신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잔고율은 5% 넘어가면 신용 누적치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율이 10%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 시에는 신용 때문에 추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게 이 신용 공여율과 신용 잔고율입니다. 신용 잔고, 공여율, 잔고율 모두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물량이 많으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게 다 예외적인 것도 있는 거죠. 이 종목을 보시면요, 변동성을 다 보이고 난 후에 여기 보시면요, 자, 이때까지 신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부터 막았죠. 4월 28일부터 여기 보시면요, 신용 4월 28일이라고 하는 거는 T-1 결제 기준을 하기 때문에 4월 26일부터 신용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하한가가 나와버리니까 신용을 못쓰게 차단을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를 신규로 못하게 막으면 신용 잔고율이 어떻습니까? 그런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등의 부실한 기업이나 투자 경고 종목은 신용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 신용 잔고율이 0%에 수렴을 합니다. 신용 잔고율이 아무리 낮아도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신용융자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신용 대주가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매수할 때 신용융자를 받아가지고 매수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옆에 신용대주가 있는데요. 신용대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 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각 증권사에서 자체 측정한 등급에 따라서 보통 이제 A, B 등급으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자율과 만기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보시면 잔고율이 0.1 거의 공률도 없고 이거는 워낙 비중이 작습니다. 이 신용 대주 같은 경우는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신용 대주는 굳이 이것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신용 융자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0188 화면을 열게 되면 신용 비율 상위 종목,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코스피만 볼 수도 있고 코스닥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신용 잔고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순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자,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용 공유율이 30%가 넘고 자, 잔고율이 10%가 넘습니다. 막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0201 화면을 보시면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많이 했나? 이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고객 예탁금, 예탁
예탁금이 증감을 했나 감소를 했나, 그리고 미수금 사용량이 어떤가. 이건 전체 시장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지금 현재 20조가 누적치가 지금 되어 있고, 증권담보대출잔고는 22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뭐 선물 예수금이라든지 수익증권이라든지 MMF는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은 미수 사용한 금액, 신용잔고는 신용융자를 받은 금액, 증권담보대출은요. 자, 요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뭐 합산한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신용잔고는 신용융자를 받은 걸 이야기를 하고요. 증권담보대출잔고는 증권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보는 방법은 비교를 해야 돼요. 과거하고 현재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 신용이 맞냐 적냐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요, 고객 예탁금이 52조고요. 미수금이 5,664억이고 신용잔고는 20조 3천억이고 증권담보대출은 22조 3천억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과거로 돌려가지고요, 특정 날짜의 데이터를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는 방법의 예시를 들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특정 일인 1월 3일과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월 3일 같으면 고객 예탁금은 얼마입니까? 48조 4천억이죠. 그리고 미수금은 2,116억입니다. 신용잔고는 16조 3천억이고요. 증권담보대출은 18조 7천억입니다. 예탁금이 10% 증가하면 미수금, 신용잔고, 증권담보대출 금액이 각각 10% 증가를 하면 상당히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이 비율보다 크거나 작으면 우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3일하고 이 데이터하고 지금 현재 데이터하고요. 현재 데이터와 1월 3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예탁금이 10%가 증가를 했는데 미수금은 2,116억에서 5,664억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신용잔고, 증권담보대출도 거의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시장 상황은 비투적이 늘었다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기보다는요, 이 HTS로 보는 것보다는 한국거래소 자료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보려고 하면 금융협회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빠르겠죠. 이거 지금 날짜 보이시죠? 이거는 8월 10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8월 10일까지 나와 있는데 HTS는 8월 9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자료를 보고 나는 후에 HTS에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HTS가 업데이트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려고 하면 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죠. 신용거래 융자가 전체 시장에서 얼만큼 있고, 그리고 신용거래 대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한 신용 대주 매도를 한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예탁증권을 가지고 계좌가 있으면 계좌에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단위를 억으로 돌릴게요. 단위로 돌려가지고 예탁금 52조고 여기 보시면 하나 HTS에서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위탁매매 미수금에 대한 개념은 아까 전에 앞서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만 가지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T 플러스 1 결제일이니까 증거금 20%짜리라고 하면 100만 원 매수할 때 20만 원만 가지고 매수를 하고 T 플러스 2일 날에 나머지 80만 원을 가지고 입금을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수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수금이 이렇게 5,546억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거의 10% 가까이,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거의 한 평균적으로 미수금이 발생을 하면 10%가량은, 그러니까 결제 불이행이죠. 증거금만 가지고 미수 사용해가지고 주식을 샀다가 막상 결제를 할 때 현금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하지 않으면 미수 동결 계좌가 되고,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렇게요. 반대 금액 나간 금액까지 8월 10일 날에 반대 매매가, 보시면 8월 10일에 반대 매매가 511억이 나왔다. 미수금 대비해서 몇 프로인가? 9%. 이렇게 거의 한 10%, 10%대 정도로 해야죠. 10%대보다 많은 날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장이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뭐 거의 20% 육박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 정도는 꾸준하게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기관들은 이렇게 결제 불이행을 안 하죠. 그래서 기관들은 사후증거금 제도를 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사후증거금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결제 불이행을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T+2일 후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살 때는 좋은데 계약을 완료를 못하고 반대 매매, 그 미수 사용한 만큼 반대 매매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요 부분들을 또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차트에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기에 신용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종목별 신용잔고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종목별 신용잔고에 대한 수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빈 공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신용이라고 검색 치면요, 신용 잔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테이지, 전체 주식 수에서 신용 잔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 빈 공간에서 지표 추가해서 신용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여기서 그냥 신용 잔고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이거는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하고 합친 겁니다. 여기서 신용 잔고의 합계가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지표 추가를 들어가지고요, 신용이라고 검색을 치면요, 여기서 밑에 하단에 보면 코스닥만 나는 보고 싶다 하면 코스닥을 볼 수가 있고, 나는 코스피를 보고 싶다고 하면 다시 지표 추가를 들어가지고 신용에서 코스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코스피의 신용 잔고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지표는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좌는 신용 잔고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